아주 특별한 인터뷰. 진짜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진보당 김재현 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 대표는 아니고요. 잠깐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그래요? 네,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선출 선거 중이라서. 그럼 민주당하고 다르네. 나는 또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상황인 아니요, 줄 알고. 저는 사퇴하지 않고 19일 날 당내 경선이 끝나면 제가 선출이 되든 되지 않든 직무는 복귀합니다. 네. 네. 기각. 복귀. 직무 복귀.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재밌다 진짜. 자, 네. 네. 자 김재현 씨 전 현 상임 대표. 네. 직무 정지된 현 상임 대표. 자, 이 윤석열 내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셨죠 옛날에. 네. 전 여러분 있잖아요. 연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영어로 솔리데러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대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은 우리 민주당이 170석이고해서 뭐 무소불위 권력 같지만 그 연대하는 대상.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진보당은 우리 일가야. 사촌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내란 세력들과 싸우고 있을 때니까 아. 다 같이 손잡고 열심히 싸우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가여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몰랐는데. 아니 더불어 진보연합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네, 지난 4월에 예, 작년에. 그러니까 일가 아니에요? 네, 뭐 지금은 한솥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진짜 빨간색은 진보당 거지.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으로부터 뺏어 와야 됩니다. 예, 진짜로. 예.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저 빨간색 좋아했었거든요. 저 빨간색 좋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든지 입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입으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싹 다 몰아내야죠. 저번에 네. 저 무대에 올라갔을 때 빨간색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번 재연 좀 해주실래요? 그게 제가 그날 이제 3월 1일 날이었어요. 그 야 5당이 공동 집회를 한다고 쫙 이렇게 5당 대표가 앉아 있는 자리였는데 빨간 점퍼를 입고 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 워낙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계시고 빨간색에 좀 그 노이로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비가 때마침 그쳐가지고 우비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게 자기 검열이야. 네, 그러니까요. 빨간색만 보면 막 쟤 뭐야 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한답시고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빨간색을 되찾겠습니다. 저희 당 색깔이 빨간색이었거든요. 원래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는데 분위기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떠도는 영상을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셨고 당시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이재명 대표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되찾고 우리는 태극기를 되찾으려고 열심히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닌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이제는 때가 오지 않았나. 예. 국민의힘을 몰아낼 때가 왔다. 그러니까요. 네. 정답이고. 자, 김재현 후보 이제 여러분 이제 대선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정당이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를 안 내면 정당의 전체 가치가 사실 없는 거죠. 네, 원래.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댓글창에 봐봐요. 사회민주당 대선 후보도 방송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출마를 안 합니다.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자, 근데 어제가요. 세월호 10일주기였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어제 저기 가셨죠 안산에. 네네네. 근데 저분 뒷모습만 봐도 저는 영석 엄마인지 알겠다.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영석 엄마랑 친해요, 네. 제가. 그러세요? 저도 친했어요. 영석 엄마가 되게 약간 좀 그 정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죠. 눈물도 많고. 네, 그날도 엄청 우셨어요. 자, 네. 그다음에 이제 박명덕도 있네요. 기억의 힘으로 생명 안전의 나라로. 11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4월 16일 하면은 뭔가 숫자만 봐도 먹먹하고요. 저는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항상 4시 16분 그래요. 진짜로. 수년간 그래.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오늘도 4시 16분에 시계를 봤어.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고.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그 다음 거 보면은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네, 그게 몇 년 전, 11년 전에 그 영석 엄마랑 같이 농성하고 단식하고 할 때였어요. 네. 누구세요, 근데?
네. 내가 저번 인터뷰 때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랬더니 너무 변했잖아요 지금. 그러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 이때는 모습인데 네. 저기 한 11년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 진짜.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국민단식 갔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 뭐 정청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다 그때 그 자리에도 지금 10일째 굶으신 거예요? 네, 그때 뭐 좀 굶었습니다. 네. 최소한 민주 진보 세력은 사람의 피에 대한 따뜻함은 있어요. 전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닮은 점이다. 당 색깔은 달라도 야 진짜 얼굴 많이 변하셨네. 지금까지 하도 안 변했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제 인정하시죠. 그 얘기 하지 말라면서요. 네네.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청개구리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야오당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이 나왔죠. 네, 제가 직무 정지 중이라 저기 서 있질 못했네요. 여기 이제 여기 네. 계신 분들이 우리 일가들인데 지금 뭐 사촌들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 사람이 바뀐 거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1차 원탁회의 때랑 두 분은 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님 안 계시고 윤정호 원내대표 자리에 예, 제가 있었고 그리고 저 박찬대 원내대표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조국 대표 그때는 이제 원탁회의는 안 했었죠. 없었을 때죠. 근데 뭐 감옥에서 원탁회의 같은 게 필요하다고 호소하셨죠. 네. 네. 근데 이거 원탁회의를 하신 건 알겠는데 예. 왜 모이신 거예요? 일단 2월에는 당시에 이제 빨리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모였었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4월 4일 날 8대 0으로 파면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 연대는 종료되어도 되는가?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정세적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광장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광장의 힘으로 또 원내 5당도 또 광장에 같이 합류해서 3월 10일부터 같이 천막 차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장의 힘에 원내외 뭐 넘나들면서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힘이 이제는 그냥 여기서 그치면 되는 거냐? 절대 아니다. 여전히 내란 세력은 준동을 극심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들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저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뭐 국민의힘 후보가 8명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큰 광장의 힘을 모아내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연대연합이 힘을 키울 때다. 그래서 원탁회의도 기존의 야5당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과 시민사회까지 더 확대해서 2기를 출범시켜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1차 때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 손을 꼭 잡고 계시네요. 김재현 대표가.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 보면 뒤에 백드롭이 있잖아요.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원탁회의인데 테이블이 원이 아니야. 네. 이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원탁을 하나 만들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원탁은 용산에 가면 있어요. 네. 용산에 가면 그 원탁이 있긴 한데. 회의를 3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원탁이 못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민주당 의석이 몇 개인데 나머지 정당이 뭐 큰 의미가 있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숟가락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보태면은 훨씬 더 힘이 세지거든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지자를 만들기 전에 안티를 만들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물론 저쪽 진영에서 우리 공격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진영 내에서 안티를 만드는 사람은 절대 정치를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기본소득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사회민주당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저 파이브샷은 우리한테 주는 약간 듬직함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결과가 민주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 직후에 저희가 상당한 그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예상했었지만 예상만큼 뭐 예를 들면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8대 0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7대 1이나 6대 2였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8대 0으로 완전히 압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대선 결과도 민주언정 수호 세력이 국민의힘이나 내지는 그 윤석열 잔당들을 완전히 압도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 뭐 2차 원탁회의 선언을 시작으로 광장도 또 내일도 또 집회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 광장 세력들이 다시 우리 모여야 돼. 지금 큰일 났어. 이러다가는 저들이 또 어떻게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뭐 괜한 위기감을 조성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이 모여야 광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회 대개혁도 실현시킬 동력이 형성되는 거다. 차기에 뭐 정권 교체는 됐다고 쳐요. 근데 정권 교체 이후에 계속해서 내란 세력이 각종 준동을 일삼으면 사회 대개혁 동력도 안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안은 이 연대 연합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강력하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너무 진지했나요? 이렇게 또 진지한 거 안 좋아하시는데. 뭐 김재현 대표 진지한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도 돼요? 진지충? 네, 정세가 워낙에 엄중하여서 웃으면서 얘기하기에는 좀. 네, 그게 네. 김재현 대표가요. 그 집회할 때마다 당 대표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연설 잘해 진짜.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연설은요. 보는 사람의 약간 전율을 느끼는 연설이 잘하는 건데. 네. 우리가 뽑아놓은 장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칼 잘 휘두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싶은. 정말 잘 싸우고 싶었거든요. 네. 진정성. 자, 12.3 계엄에서 윤석열 탄핵까지 신보당. 뭐 잠깐만 그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요것만 따지자 그러면 수일 걸릴 만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김재현 대표 체제에서 그 내란 사태에서 잘 끌어갔다는 평가를 좀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보당이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요. 유연해졌고 다음에 진짜 추운 겨울에 정말 참 추억같이 지나갔어요. 이상하게 온 겨울이라고 하는 모든 시기를 윤석열 파면에다 쏟았던 바로 그 12월,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초에 딱 윤석열 파면되니까 어째 날씨 온도가 딱 봄이 되는지 벚꽃이 딱 폈죠.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키세스 이제 키세스의 원조 지금 맞아요. 진보당이고 저거 이 장면은 정말 아마 윤석열 내란의 가장 상징적 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은박 담요를 덮지 않았던 네. 사람에게는 그해 겨울을 얘기할 자격이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끄러 임마. 진보당이 민주당에 비하면 당세는 좀 작습니다만 잘 뭉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빨간 깃발 아래 딱 모이면은 옛날부터 이런 측면을 좀 진보당의 어떤 그 멋있는 측면으로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같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어디서 보셨어요? 파면 그거 저 장면? 광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봤고 어. 저희는 그때 한 열흘 넘게 헌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그 앞을 완전히 그 극우 세력들이 다 맞아. 장악을 해 있었잖아요. 그러면 출퇴근할 때, 점심 식사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 사람들만 보면 아무래도 뭐 위축감이나 이런 게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계속 이렇게 그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분노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노숙 농성을 체감 기온 영하 2도 이런 때 텐트 치고 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열흘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노숙하고 이러는 거 혹시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제가 어딜 봐서 저 귀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네. 진보당 칭찬 좀 해주세요. 뭐냐면 현수막 맛집. 맞아요. 요 건너편에도 진보당이 주로 붙이는 그 자리 하나 있거든요. 네. 현수막 맛집. 저희가 최고지. 네. 그날 선고 딱 있고 10분 후에 바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현수막을 주변에 막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걸 수가 있냐. 미리 준비했지 뭐. 네, 미리 준비해서 바로 걸었습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 한 3주 전에 준비해 놓은 거야. 그렇지. 8대 0 이렇게 해가지고 7일, 14일, 21일, 28일 가도록 안 하니까 이거 만약에 파면 안 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네. 걸로라도 뭐 우리 시민들께 즐거움을 드리고 시원함을 드리고 하는 거죠.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올린다 하더라도 밑에 네. 똑같이 빨간색인데 댓글로 진보당에서 딱 쓰면은 완전히 때려주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죠. 굉장히 신경 써서 어떤 합니다. 경우는 저 민주당 지역위원장보다 더 열심히 이재명 방어하고 있던데. 아니 뭐 누가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지역이 있어. 네. 이런 지역이 뭔지 있어요. 대충 압니다. 네. 그 현수막이 딱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시원하다. 그게 진보당 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다 사다리 타고 직접 올라가서 현수막을 달거든요. 업체에 맡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느 위치에 무슨 현수막을 어떻게 달까 이런 거를 늘 고민하면서 딱 새벽에 가서 그 위치에 딱 국민의힘 바로 밑에 딱 달고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진보당이 진짜 실행력이 진짜 갑이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웬만한 열성 당원들은 다 사다리를 잘 타십니다. 그래서 진보당이 그렇게 시원하게 사실 막 말도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현수막을 보면서 사이다라도 느끼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욕을 먹는. 야, 더 분발하라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뭐 좀 좋은 경쟁이죠. 네. 그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지금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네. 그게요 내란 일으키기 전에도 나는 저자들은 내란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막 국민 속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고 반평화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전 내란이었다고 봐요. 다만 내란이라는 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란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파면당한 거지만 전 저 세력은 완전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 인터뷰로 나오셨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반색한 유일한 사람이 김재현이요. 맞다. 환영한다. 이렇게 환영한다. 말씀드렸죠. 예. 실제로는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 자질을 차지하면 진보당 우리는 진보를 우리가 할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죠.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세력은 이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이고 정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들 안에서 건강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완전한 정산이라는 건 아마 정말 지루하고 힘들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입니다. 그게 이재명 정권 내내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100년 된 권력이거든요. 친일 잔재잖아요.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럴 때는 단 진보당이 할 역할이 크게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민주당이 뭐 못나서 이런 게 아니라 진보당 같은 정당들이 실행력 있게 보여주면 민주당한테는 개혁의 명분이 돼요. 진보당이 저렇게 주장하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국민의힘이나 조중동 눈치 보다가 못하는 걸 진보당이나 다른 진보 정당들을 이제 핑계 삼아서 그쪽으로 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원탁회의 그 2기 선언문에 2차 선언문에 담겨 있었던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결선 투표제라든지 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선 직후에 바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으면 내란 세력과 민주당이 싸우는 게 얼마나 1대1.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야권 교섭단체 현 야권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2대1이잖아요. 아니,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2대1이 되면서 뭔가 법안 처리도 일사처리로 갈 수 있는. 자, 어쨌건 지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방안이 있어요? 진보당은? 네, 일단 뭐 저희 그 내란 청산 관련한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있었던 야후당 원탁회의에서도 반헌특위를 구성하자라는 게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란 특위 같은 거? 반헌특위를 구성하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타협 없는 처벌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란 부역 기관들에 대한 권력 기관의 개혁이 또 따라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민주당에서도 방첩사 개혁 방안 말씀하셨던데 뭐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개혁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차기 정권에서 타협 없는 개혁이 뒤따라야 될 거고요. 빠짐없이 얘기될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해체 수준의 심판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아까 교섭단체 완화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2대1도 1대1보다 낫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분당 수준으로 쪼개져서 내란 세력 극우 내란 세력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3대1 이런 구도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수순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번에 나오셨을 때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 했을 때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보당 경선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다. 사람들 반응이. 아,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던 거에 비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죠. 근데 뜻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시는지. 일단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에 그 위원정당, 그러니까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그 제도 자체를 저는 반대했어요. 민주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어딨냐. 근데 민주적이지 않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산당했다고 너네도 당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해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라도 반드시 재심 청구해서 명예회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칼자루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쳐버리면 그거는 그냥 이제 고정불변의 칼자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3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시킨다고 하는 그 보장이 있을까요? 그 힘이 헌법재판소한테 최종적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선출 권력도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자칫하면 차기 정부에서 내내 위원정당 심판을 한 해 만에 또 그 세력들은 그 세력들끼리 결집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고 얼마 전에 그 구로구청장 선거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안 나왔어요. 귀책 사유가 있어서. 대신에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가 30%를 가져갔어요. 그랬죠. 이름만 바꾸고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득세할 수도 있다. 실효적이지도 않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이 투표로 심판하게 하자 이게 목표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해체 수준의 분당이 따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만약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들어가면 분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힘 아니야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실효적이지 않다. 이거는 한 단계 뛰어넘는 건데 야 통합진보당 해산한 것처럼 국민의힘 해산하자 했더니 해산 당한 때 있었던 그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나오고 나는 해산하면 안 될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그게 네. 의미가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법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은 시원하죠. 해산시킵시다. 그 말은 시원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갈등 양상과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의 또 그 말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막 외치실 수는 있지만 당의 대표로서 외칠 수 있는 구호는 아니지 않나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어디 갔다 오셨습니다. 자막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네. 자,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21대 대선에서 진보당의 목표는 뭐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진보당에서는 지금 후보가 2명 나오신 거예요. 네. 강성희 후보. 네, 전 이번에 국회의원. 입틀막 당하셨던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 예, 예. 지금 김재현 직무정지 당대표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예. 진보당 내에서 노선이 저는 약간 달라진 노선 약간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확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저는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과 매우 다른 정세적 조건에 있다. 내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치르는 선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 대선에 대한 목표 설정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서 내란 청산의 과제를 가장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광장 연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되고 이 광장 연합을 만들어내는 데서 지난 여름부터 원내외 시민사회까지 가교 역할을 했었던 진보당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할을 진보당이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차기 정권에서 사회대개혁의 동력은 더 잘 형성될 것이다. 진보당은 정말 사회대개혁을 하고 싶은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강성희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전 단일화 안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이 시작하면서 단일화 한다고
출발하는 정당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단일화 할 건데 왜 내가 맞아요. 너를 지지해야 돼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그냥 몸값 높이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진보당이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진보당이 완주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난 답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일환에서 시작하면서 민주당과 단일화 안 해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냥 정말 희망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후보가 50몇 프로를 득표를 해요. 진보당도 10몇 프로를 득표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완주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뭐 30% 미만으로 50% 민주당은 넘고. 네, 뭐 그런 거면 저는 15% 넘겨서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했던 질문 있잖아요. 네. 진보당과 단일화를 하면 겨우 이기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단일화 하시겠습니까?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서 힘 모으겠다고. 그게 목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출마 선언하는 장면을 잠깐 봤거든요. 여기에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평등공화국이라는 단어 네. 있었어요. 평등공화국 무슨 뜻이에요? 일단 공화국은 민주주의자들이 원하는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저쪽은 내란 세력이니까. 네, 저기는 뭐 독재하려고 하니까 공화국은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광장의 힘으로 이번 윤석열 파면시켰다고 얘기하는데, 광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윤석열이 너무 싫기 때문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말 내 존재가 압사당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를 다 시민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 존재가 지워졌다. 너무 힘들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특히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건 이제 구조적인 이제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보면 그 극우 세력들한테 그 선동에 휘말렸던 청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죠. 왜 도대체 청년들이 저기 저렇게 가 있을까? 근데 그 청년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메시지도 결국 그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이제 배제된 고립감, 차별받는 것, 어떤 그 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자극을 해서 극우 세력이 그 청년들을 조직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고 우리 청년들이 차별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뛰어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극우 세력은 또 판을 칠 수 있고, 그렇네요. 나아가서 지난 이제 그 촛불 정부를 자임했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 적폐청산의 과제들을 잘 실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남았는데, 그 평가의 결과물로 저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없는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 불평등한 구조의 문제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가장 장기 과제는 양극화 해소일 거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수차례 했거든요. 그게 양극화 해소가 사실 평등 국가를 지향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고, 내란 국면에서 소위 청년들 일부 네.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 기득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가스라이팅 당한 소외받은 청년들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허망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만큼 취약한 거죠. 네. 정서적으로도. 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김재현 대표가요, 보니까 12년 정도 전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셨네요.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이 철학적 사유가 느껴져요. 그때는 좀 부족했었나 보죠. 아니, 그때는 그냥 투쟁하던 약간 좀 이렇게 푸릇푸릇한 쉬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대화가 통하시나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감사합니다.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그 세월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일종의 네. 약간 평등 이야기했잖아요. 예.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평등한 건 딱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시간. 누구한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니까. 네. 네. 그래야 될 텐데.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김재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재현 후보의 꿈이 뭐예요? 나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개고생을 하고 막 그 탄압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꿈이 뭐예요?
이 얘기 여기서 하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보 정당의 집권이 저의 꿈입니다. 예. 제가 한 3, 40년 후에는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사실 제가 몇 살이죠? 아니 그런 꿈은 있어야 돼요. 물론 한 20년 진보 집권을 앞당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마요.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근데 3, 40년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아까 20년이라고 꿈을 하시더니 팍 꺾어버리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거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꿈은 뭐냐면 진짜 진보 정당, 진보 당이라는 이름 말고 진보 정당이 집권하는 날은 와요. 근데 한국 사회에 기존에 있던 소위 가짜 보수의 기득권이 너무 세니까 뭐 중도일 수도 있고 진짜 보수일 수도 있는 정당한테 계속 기회를 주긴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집권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건강한 보수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위 말하면 진짜 진보가 한쪽에 없으면 민주당은 부패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이 왼쪽을 차지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모두. 우리 일가니까요. 그러니까 가치는 거의 똑같아요. 출발점의 가치는 똑같은데 옛날에 진보 정당은 투쟁, 명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김재현 이후에 진보 정당은 많이 유연해졌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투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란 세력과 열심히 싸워서 꼭 이겨야 전혀 됩니다. 투쟁하게 안 생긴 잘 안 네. 어울려요. 아니, 무대 위에서 연설할 때도 또 잘한다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뭔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간 연예인 빌라는 맞아요. 진보 정당 대표 있다는 것 자체에 지금 나는 댓글에서 부럽더라고. 또 욕이 막 올라올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마지막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네. 엄중한 정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서 압도적인 결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진보당의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재현 진보당 직무정지 상임대표 계속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